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 결신 발작 치료의 A to Z 약물 선택부터 완치까지입니다. 소아 결신 발작 absence seizure은 주로 항경련제를 사용해 치료합니다. 대표적인 1차 치료 약물로는 라모트리진, 에토석시마이드, 그리고 발프로익산, 말프로익 애시드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라모트리진이 소아 결신 발작에서 1차 단독요법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투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주요 1차 치료 약물 및 효과입니다. 라모트리진. 국내 소아 환자 대상 연구에서 라모트리진 단독 투여 시 83.3%에서 4주 내 50% 이상의 발작 감소, 63.9%에서 완전 발작 조절이 관찰되었습니다. 유지 용량은 평균 5보 미네 mg/kg1이 권장됩니다. 부작용 주로 피부 발진 등은 일부에서 보고되었으나 대체로 경미해 약물 지속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에토석시마이드. 전통적으로 결신 발작의 1차 치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집중적인 결신 발작 환자에서 효과적입니다. 발프로익산, 말프로익 애시드. 결신 발작 외에 동반되는 다른 형태의 발작이 있는 경우에 전신 강직, 간대 발작 등에 선택됩니다. 2. 이두 치료 원칙입니다. 발작이 2, 4년간 완전히 조절될 때까지 항경련제를 지속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노회파 검사에서 뇌전증파가 지속되면 투약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및 부작용에 따라 약물을 단독 또는 병합 요법으로 조절합니다. 3. 부작용 및 약물 변경입니다. 일부 환자에서 발진,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약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작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라모트리진과 에토석시마이드 혹은 라모트리진과 발프로익산을 병합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 선택 약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결신 발작 Childhood Absence Epilepsy CA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기 선택 약물은 주로 에토석시마이드 ESM과 발프로익산 VPA입니다. 최근에는 라모트리진 LMT도 고려되지만 보통 ESM이나 VPA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아 결신 발작 단독인 경우 가장 먼저 권장되는 약물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ESM이며 다른 전신 발작이 동반되거나 ESM에 효과가 없는 경우 VPA나 LMT 등이 고려됩니다. 작용 기전 ESM은 시상 피질의 T형 칼슘 채널 억제, 결신 발작에 특이적, VPA는 가바 농도 증가, T형 칼슘 채널 억제, 에나 플러스 채널 억제, 광범위 스펙트럼, LMT는 전압 의존성 에나 플러스 채널 억제, 광범위 스펙트럼입니다. 효능, 결신 발작, ESM은 가장 효과적이고 특이적이고 VPA는 매우 효과적, ESM 다음으로 우수이며 LMT는 효과적이나 ESM VPA보다 약간 낮습니다. 다른 발작형 동반 시 ESM은 효과 없고 다른 발작형 동반 시 VPA를 고려해야 함. VPA는 매우 효과적이며 전신 강직 간대 발작 등 다른 전신 발작 동반 시 1차 선택약. LMT는 부분 발작, 다른 전신 발작에도 효과적입니다. 주요 부작용 ESM 느노심, 구토, 위장장애, 두통, 졸림, 인지기능 부작용 적고 VPA는 간독성, 췌장염, 체중 증가, 탈모, 태아, 기형 위험, 특히 가임기 여성, 인지기능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LMT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피부 발진, 두통, 현기증입니다. 소아에서의 선호도 ESM는 1순위 권장이며 특히 결신 발작만 있는 경우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고 VPA는 2순위 또는 동반 발작 시 1순위 인지기능 문제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LMT는 2차 선택 또는 추가 요법입니다. VPA, ESM 실패 시나 동반 치료제로 고려. 1. 에토석시마이드 ESM 최우선 선택약입니다. 특징 결신 발작만을 위한 가장 특이적이고 효과적인 약물로 간주됩니다. 다른 전신 발작이나 부분 발작에는 효과가 거의 없으나 결신 발작 단독인 경우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어 소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장 이유 최근 연구 Childhood Absence Epilepsy Treatment Study CATE 결과 결신 발작 조절 효과와 내약성 부작용 측면에서 ESM이 VPA나
LMT보다 우월하거나 대등하며 특히 인지 기능 및 학습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발프로익산 VPA 광범위 스펙트럼 선택약입니다. 특징, 결심 발작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신 발작, 강직 간대 발작, 근간대 발작 등의 효과적인 광범위 스펙트럼 약물입니다. 권장 이유, 만약 소아결신 발작 환자에게 강직 간대 발작 GTCS과 같은 다른 전신 발작이 동반되는 경우 ESM으로는 해결이 안 되므로 VPA가 첫 번째 선택이 됩니다. 주의점, VPA는 체중 증가, 간독성, 그리고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 태아 기형 위험이 높아지므로 사춘기 및 성인이 된 후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이 필요할 경우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3. 라모트리진 LMT 보조적 선택약입니다. 특징, 광범위 스펙트럼 약물이며 초기에는 결신 발작에 대한 효과가 ESM이나 VPA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권장 이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적어 ESM이나 VP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부작용 내성 등 두 번째 선택 약물로 고려됩니다. LMT는 특히 피부 발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용량을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라모트리진 사용 시 예상되는 주요 부작용 및 관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결심 발작 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 치료에서 라모트리진, 라모트리긴의 LMT은 에토석시마이드 ESM나 발프로익산 VPA에 비해 2차 선택약으로 고려되지만 그 효능과 비교적 나은 내약성으로 인해 자주 사용됩니다. 라모트리진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부작용은 심각한 피부 발진입니다. 그 외에 중추신경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모트리진은 소아 뇌전증 치료에서 매우 유용한 약물이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부작용, 중증 피부 발진입니다. 중증 피부 발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 용해증 등은 발생률은 낮지만 1000명 중 1열 2명,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부 반응입니다. 보통 치료 시작 후 8주 이내에 발생하며 초기에는 가벼운 발진으로 시작해 점차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용량으로 시작, 서서히 증량,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정해진 스케줄보다 빠르게 증량하거나 시작, 용량이 높을 경우 위험이 증가합니다. 복용 중단,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알레르기 발진이라도 중증 피부 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복용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 주의, 특히 발프로익산 VPA과 병용 시 VPA가 LMT의 대사를 방해하여 혈중 농도가 높아지므로 LMT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2. 흔한 부작용, 중추신경계 및 위장관계입니다. 두통, 현기증, 어지럼증, 라모트리진 복용 초기에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고용량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됩니다. 졸림, 기면, 피로, 약물 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다른 항경련제와 병용 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일 복용량을 나누어 저녁에 더 많이 복용하거나 자기 전에 복용하여 낮 시간의 졸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시, 겹쳐보임, 시야 흐림, 시력에 일시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심, 구토, 위장장애, 복용 초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위장관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실조, 조화, 운동 능력 저하,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용량을 낮춥니다. 3. 기타 부작용입니다. 혈액학적 이상, 백혈구 감소 등 혈액 수치 변화가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이상, 간 수치 상승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불면증 또는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라모트리진 복용 관리의 핵심 원칙, 슬로우 티트레이션, 느린 증량, 라모트리진의 안전한 복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발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매우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수주에 걸쳐 목표 용량에 도달해야 합니다. VPA 병용 시 용량 확인. 환자가 VPA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LMT의 대사가 현저히 느려지므로 LMT의 시작, 용량과 증량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발진 발생 시 즉시 중단. 사소해 보이는 발진이라도 약물과 관련된 것일 수 있으므로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 모니터링. 소아 환자의 학습 및 행동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부작용이 의심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용량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변경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시작 시점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결신 발작 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의 약물 치료 시작 시점에 대한 기준은 주로 발작의 빈도, 인지 기능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뇌파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소아신경과 전문의들은 단 한 번의 발작만으로는 즉시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아결신 발작이 자발적으로 호전될 가능성도 있으며 항경련제의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발작의 빈도 및 지속시간입니다. 반복적인 발작, 결신 발작은 하루에도 수십 회에서 수백 회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작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전형적인 결신 발작, 결신 발작이 비전형적 양상을 보이거나 발작의 지속시간이 길어 비결신성 경련 중첩증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 치료를 시작합니다. 2. 인지기능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입니다. 학업 능력 저하, 소아 결신 발작은 발작 중 잠시 의식을 잃기 때문에 잦은 발작이 수업 시간의 집중력 저하나 새로운 정보의 습득 방해를 초래하여 학업 성적에 명백한 부정적 영향을 줄 때 치료를 시작합니다. 인지장애 또는 행동 문제, 발작으로 인해 주의력 결핍, 기억력 문제 등 인지 기능 장애나 행동 문제가 관찰될 경우 발작 자체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치료가 필요합니다. 잦은 결신 발작은 아이가 멍 때리는 것처럼 보여 단순한 주의력 문제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3. 뇌파 검사 EEG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뇌전증성 활동, 뇌파 검사에서 3Hz 극파서파 복합, 3H 스파이크 앤 웨이브 컴플렉스과 같은 명확하고 전형적인 전신 뇌전증성 활동이 관찰될 경우 재발 위험이 높음을 시사하므로 치료를 시작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정상적인 뇌파라도 임상 증상이 명확한 경우 임상적으로 명백한 결신 발작이 확인되고 이것이 아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면 뇌파가 정상에 가깝더라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다른 발작 유형 동반, 결신 발작과 함께 전신 강직간대 발작, GTCS과 같은 다른 유형의 발작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보다 광범위 스펙트럼의 약물을 사용하여 선제적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는 발작이 반복되어 아이의 학습, 발달, 일상생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 주기 시작할 때 뇌파 소견이 뇌전증 진단을 강력히 뒷받침할 때 시작하는 것이 표준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약물 중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결신 발작 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의 약물 치료는 발작을 조절하고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및 학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작이 장기간 조절된 후에는 약물 중단 디스컨티뉴에이션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1. 소아 결신 발작 치료 후 약물 중단을 고려하는 기준 조건입니다. 약물 중단은 반드시 전문의 소아신경과와의 충분한 상담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조건들이 충족될 때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발작 무발생, 일반적으로 최소 2년 이상 약물 치료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발작, 결신 발작, 전신 강직 간대 발작 등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소아 뇌전증에서는 2년보다 더 긴 기간, 2, 4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약물 복용 중 정상 뇌파, 약물 복용 상태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 EEG 결과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즉, 뇌전증성 극파서파 복합파, 3HS, 스파이크 앤 웨이브 컴플렉스와 같은 이상파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발병 시기, 발작의 시작 연령이 비교적 늦지 않고 4, 10세 사이, 전형적인 소아 결신 발작의 특징을 보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정상적인 신경학적 검진, 신경학적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지능 및 인지 발달, 지능이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약물 치료 반응 초기 항경련제, 특히 ESM에 빠르게 반응하여 발작이 조절된 경우 예후가 좋습니다. 사춘기 진입, 소아 결신 발작은 사춘기에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 약물 중단을 시도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노회 MRI 등 영상검사에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병변이 없어야 합니다. 2터 약물 중단 절차, 감량 과정입니다. 약물 중단을 결정한 후에는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약물을 줄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오히려 발작 재발이나 경련 중첩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결정 및 계획 수립,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약물 중단 조건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약물별 감량 계획, 속도, 기간을 수립합니다. 환자 맞춤형 감량 계획을 수립합니다. 2단계 점진적 감량 시작, 테이퍼링, 복용 중인 항경련제의 용량을 매우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일반적으로 2-6개월에 걸쳐 진행, 발작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며 약물 혈중 농도를 낮춥니다. 3단계 최종 중단, 약물 용량이 최소 수준에 도달한 후 전문의의 최종 판단에 따라 완전히 중단합니다. 약물 복용을 완전히 멈춥니다. 4단계 집중 모니터링, 약물 감량 중 및 최종 중단 후 수개월간 발작 증상 유무와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재발 시 즉각적인 대처합니다. 5단계 재발 시 대처, 감량 중 또는 중단 후 발작이 재발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일반적으로 기존에 효과적이었던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합니다. 발작 조절력을 회복시킵니다. 3. 약물 중단 시 재발 위험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후 약물을 중단하더라도 소아 뇌전증 환자의 약 20-30% 정도에서 재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요인 1. 치료 전 잦은 발작이 있었던 경우 2. 약물 중단 직전의 뇌파에서 아직 이상 소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경우 3. 복합적인 다른 유형의 발작이 동반되었던 경우 약물 중단은 치료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찰 단계의 시작임을 이해하고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약물 보조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결신 발작 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 치료는 주로 항경련제 약물 치료에 의존하지만 약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비약물 보조 치료가 중요하게 권장됩니다. 약물 치료가 소아 결신 발작 치료의 핵심이지만 규칙적인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발작의 빈도를 줄이고 재발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인지학습 지원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 생활 습관 및 환경 관리 가장 중요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뇌전증 발작은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하며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서적 흥분은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활동, 취미, 놀이 등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작 유발 요인 회피, 결신 발작은 과호흡에 의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울거나 빠르게 숨 쉬는 상황을 피하고 억지로 과호흡을 시키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드물지만 일부 결신 발작은 깜박이는 빛, 비디오 게임, 특정 패턴의 화면 오기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2. 학습 및 인지 기능 지원입니다.
교사 및 학교 협조, 학교 및 담임 교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발작 중 교실 환경 관리 및 발작으로 인한 학습 누락에 대해 이해와 지원을 구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잦은 결신 발작이 학업 성적이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의력 및 기억력 훈련, 발작으로 인해 주의력과 단기 기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집중력 향상을 위한 놀이나 훈련을 통해 인지 기능을 보조합니다. 3. 영양 및 식이요법입니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 케토제닉 다이어트, KD.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에 주로 사용되지만 일부 결신 발작 환자에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징, 고지방, 저탄수화물, 적정 단백질 식단으로 체내에서 케톤체 생성을 유도하여 항경련 효과를 얻습니다. 주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 신경과 전문의, 영양사에 지도해 시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보조 요법은 아니며 약물 치료에 잘 듣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려됩니다. 4. 심리 정서적 지원입니다. 정서적 상담, 뇌전증 진단 자체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리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